할게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미래 컴퍼니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45,000에 100%입니다. 45,000원에 100% 비중 실어주신 시청자분 또 네.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아주 과감한 투자를 행하고 계시는 예. 평소 스타일도 좀 상남자 스타일이실 것 같은데. 예. 여러 가지를 안 해요. 근데 좀 고민되시는 구간이신가요, 지금? 아무래도 고민되지요.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도요. 100%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자분께서 10% 안쪽으로 손실을 줄이셨어요. 최근 들어서 지지력 보여주면서 오늘 장은 1.8%의 상승으로 42,75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종목이 반도체 장비를 하다가 또 수술 로봇 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 어떤 부분 때문에 투자를 하셨을까요? 앞으로 괜찮다고 해서요. 지금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이세요? 그래서 저기 2분기에는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흑자를 못 내고 적자였어요. 30억인가 얼마인가. 그런데 3분기에는 흑자로 전환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 100%를 한번 실어봤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셨군요. 예. 이게 41,000원에 샀다가 56,000 못 팔아먹고 4만 몇천 원에 또 팔아고 있다가 56,000원에서 45,000원까지 내려오기로 이제 그 안에서 팔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다 한번 또 들어가자 그래갖고 들어갔던 거예요. 네. 두 번째 선택에서 물려 계시는 종목입니다. 오늘 주가가 6거래일째 상승을 보였고요. 3분기 흑자 전환 가능할지 그와 함께 주가 상승도 일어날 수 있을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사실상은 지금 모멘텀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반도체 나름인데 수술용 로봇의 레버아이에 대해서도 저도 좀 굉장히 좀 관심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래 컴퍼니를 단순히 그냥 반도체 장비 업종으로 보기보다는 사실상 로봇과 관련된 이슈도 좀 같이 테마로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상승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은 일단 지금 2분기 때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 3분기든 4분기든 좀 더 괜찮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드리자면은 업황에 대한 지금 개선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 분기, 그러니까 지난달보다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수출 물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15% 이상 정부에서도 8월 달에 발표를 했던 내역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업황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대체적으로는 하반기 때 실적을 굉장히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든 4분기든 실적은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기업에 대해서 아쉬운 분들이 있다면 별다른 지금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좀 이 부분들이 아쉽거든요. 그렇지만은 기존의 수술용 로봇이든 의료기기 쪽에 같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남아있고 또한 이제 수술용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을 좀 더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좀 다소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다면 56,000원대 매도를 못하셨던 그때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사실상 지금은 비중이 100%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슴 졸이실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49,500원 되면은 반 정도는 매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52,000원 되면은 또 거기에서 반 정도를 매도를 하시고 55,000원대 되면은 그때는 좀 전량 매도를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상 지금은 비중을 줄이기에도 되게 애매한 구간은 맞거든요. 다만 이제 손절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35,000원 아랫대로 내려가면 그때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가장 위험한 구간은 35,000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5만 원대, 아니 49,500원대 되면은 그때는 좀 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52,000원대 거기에서 반, 그리고 55,000원대는 최종 매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 때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고, 그리고 수솔용 수솔용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상승이 더 유리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시청자님. 예, 예. 네, 전략 어떠신가요?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미래컴퍼니의 100% 비중 실어주신 시청자분께 세밀하게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미래컴퍼니 지난달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수술 로봇 레보아이 추가 공급 이슈도 나왔는데요.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과 수술용 로봇 모멘텀 기대 놓여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절반씩 매도를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49,500원의 절반 비중 축소, 52,000원의 또 절반 줄이고요. 55,000원의 전량 매도 의견입니다. 다만 35,000원 아래까지 내려간다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를 인지하시고 손절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홍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TSI 14,900원에 20%입니다. 매수 단가를 낮추고 싶은데 언제쯤 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진단해 주세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TSI 오늘 2.5%가 상승한 13,18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이 종목도 11,000원대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 시도를 하다가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은 지금 추가 매수를 뭐 하기에도 지금 비중이 기존에 20% 이상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매수 단가를 좀 낮춰본다라는 전략보다는 일단 지금 홀딩을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2차 점지 그 제조 장비와 관련된 그 업체기도 하고 7월에 이제 313억 원 규모의 그 믹싱 시스템에 대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던 이력, 그리고 4월에도 310억 관련된 그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좀 지금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상 그 12,900원부터 지금 13,700원 사이 때 이 지금 저항 구간 지금 매물대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결국은 이 구간 위에 지금 안착을 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15,500원대 좀 막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매물대 진입은 했지만은 추가적으로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맞고 저항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매수 단가를 낮추기보다는 일단 좀 더 한 2주 정도는 흐름들을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상 여기에서 이제 그 14,000원까지만 잘 안착을 한다 하면은 15,500원까지는 목표가로 좀 잡고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결국 15,500원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큰 수익은 되지는 못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15,500원대는 그때는 좀 비중을 반 정도는 축소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구간, 좀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 2주 정도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14,000원대 이상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14,000원대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15,500원대는 비중 반 정도 축소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이상 올라갔을 경우에 10%를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폭을 더 보신 다음에 17,000원까지는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는 17,000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을 해야 되는 구간이 온다 한다면 11,500원대 아래때 내려오면 그때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500원대 되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을 취하시기 바라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가 다시 좀 부각될 가능성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흐름들을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TSI 배터리 믹싱 장비주입니다. 추가 매수는 2주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보유한 이후에 14,000원 선 안착을 지켜보자고 전략 전하고 있습니다. 15,500원 선에서 절반 비중을 줄이고 2차 목표가 17,000원 보시고요. 손절가는 11,500원 선 아래입니다. 리스크 관리도 필요합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클리오 29,000원에 17%요. 네, 클리오 29,000원에 17% 비중. 8월 29일 날 구매했거든요. 예. 예. 네, 단기의 수익을 잘 누리고 계십니다, 시청자님. 예, 예. 축하드립니다. 약간 수익이네요. 예, 수익 보고 계시고요. 10% 그래도 넘으시는데요, 시청자님? 예, 예. 17%요. 네네. 수익도 한 10%가량 있으신데요. 기관 쪽에서 사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클리오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손절가 하고요. 익절가요. 목표가요.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나요? 단기, 제 매매 성향이 한 10% 좌우 되면은, 절반 익절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항 부딪히면은,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까지 올라가면 또 절반 팔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 혹시 이런 매매 방법이 괜찮는가 아니면 어떤가 해서요. 좀 그것도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장님께서 검증을 해주시죠. 좋은 방법이십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클리오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0% 이상 수익이 나셨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24,000원 이상까지는 일단 먼저 더 바라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사실상 이게 지금 색조 화장품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리포트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나온 것은 3분기에 그 중국인 그 유입 강화 전망에 따른 뭐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색조 화장품은 이런 거와 좀 다르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게 만약에 그 클리오가 아니라 뭐 아모레퍼시픽이다 그러면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절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오늘 장에서도 기관의 순매수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4,000원 이상 되시면은 그 아까 이제 뭐 말씀하셨던 원칙대로 비중을 한 10% 그 비중을 좀 반 정도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은 사실상 25,000원대까지 주가가 잘 안착을 하면은 오히려 26,000원, 600원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종 대비 퍼가 그렇게 뭐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 2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높은 편은 그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고 사실상 색조 화장품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24,000원대는 반 정도는 원칙대로 하시는 거니까 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하시고요. 26,500원까지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은 손절에 대한 의미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보다는 상승에 더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은 지금 이게 중국과 관련된 단체 관광에 대해서 허용된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반영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이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단체 관광에 대한 지금 이슈가 초반에 그 반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상승을 통해서 빠르게 올라가면 좀 빠르게 매도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은 지금 뭐 단체 관광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수치가 뭐 이전에 코로나 이전 그 사드 보복 조치 이전만큼의 더 많이 나온다면 상관이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일단 24,000원 판매도 26,500원대 그 이상으로 좀 전체 매도를 좀 진행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추가 매수요? 아니,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예. 질문 추가적으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클리오가 미국향이 매출이 대부분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맞는지요? 사실상 해외 쪽에 많이 차지하는 걸로 저도 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저는 좀 화장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그 코로나 당시 때 중국에서도 화장품이 굉장히 좀 고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애국 소비주의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가 됐었던 상황인데 결국 그렇다 보니까는 대기업 관련된 그 화장품 종목들은 보다도 오히려 ODM 업체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첫 번째 포인트긴 하지만은
해외 시장으로 탈중국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기업들 대상으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중국 단체 관광이 다른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해외 쪽에 그 북미나 이쪽에 굉장히 좀 많이 편성이 되면서 올라가는 쪽을 좀 주력을 해야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클리오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긍정적인 의견을 내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중국 쪽보다는 다른 쪽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어떠신가요? 한 번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제가요, 제 예. 포트폴리오에 제가 보통 한 4종목이나 5종목 하고 있는데요. 제 포트폴리오 보면은 지금 같은 종목이 비슷하거든요. 그 매수 타점하고요. 혹시 제 이런 매매 원칙이나 방법이 이게 괜찮은지요? 그걸 좀 우리 물어보고 싶어요. 시청자님 정말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신데요. 저희가 한정된 시간 안에서 종목 예, 하나씩만 진단을 해드려서요. 예, 아쉽지만 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 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시간 네, 저희가 네, 한번 네.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재빠르신 그 성향이 눈에 띄시는 시청자분이셨습니다. 클리오 24,000원 이상의 목표가 제시하면서 비중 절반 축소 의견이고요. 2차적으로 26,600원까지 제시합니다. 빠른 주가 상승 가능성 예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중국인 유입 말고도 색조 화장품 브랜드, 여기에 기초 화장품 9달 역시도 확대하는 경영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리오의 경영 전략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 나왔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남겨주시거나 또는 저희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단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슈팅 가즈아 님께서 아모레쥐 34,950원에 5% 비중 있으신데요. 물타기 하는 게 좋을까요? 4만 원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서 이 종목을 궁금해 해주셨습니다. 아모레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0.44%가 하락하면서 33,650원 선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아모레쥐 4만 원 올 수 있을까요?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지금 그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이슈가 봤던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단체 관광에 따른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ODM 업체나 뭐 중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기업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아모레 그 관련된 그 아모레 퍼시픽이나 아모레 G의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뭐 좋지는 못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지금 이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가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최근에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8월에 그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실적은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모레 관련된 그 부분들을 봤을 때도 4만 원까지는 일단 좀 저도 갔으면 하길 바라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제 38,000원대 구간을 목표가로 좀 지정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추가 매수는 될 수 있으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아모레와 아모레 퍼시픽 뭐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은 당분간은 좀 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기대감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기 때문에 38,000원대 전량 매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이제 조정이 왔을 경우에는 3만원대 아래때 내려오면은 그때는 장기간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3만원대 아래때 내려오면은 무조건 손절을 좀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4만 원까지 내다보기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비중도 더 늘리지 마시고 대응하는 편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 이슈를 탔지만 실적 부진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면서 목표가는 38,000원 전량 매도, 손절가는 3만 원 설정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저기 포스코 DX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54,000원에 5%입니다. 네, 5% 들어가셨는데 수익 보고 계시네요. 예. 예, 꾸준하게 올라가주고 있는 포스코 DX 오늘 12%까지 강세를 띄었습니다. 예. 혹시 오늘 매수하셨나요? 예, 오늘 아침에. 예, 축하드립니다, 수익.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언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내일이라도 팔아야 되나 어제 하도 요즘에 보면 하루 올라가면 또 빠지기 때문에 얼마에 팔아야 되나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행히 높은 수준에서 매수를 해주시고 수익이 나셨는데 당장 내일이라도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할지 고민되시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저녁도 맛있게 드셔야 되니까 고민 해결해 드려야죠, 소장님.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코스피 이전 상장에 따른 이슈가 남아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제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언제 이게 지금 되는 것인지를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10월 5일에 임시주종을 통해서 상정한다고 좀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셨던 구간에 대해서도 너무 제가 보기엔 뭐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6만 원대 정도 되면은 일단은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5% 정도 되면서 그래도 좀 더 수익에 좀 욕심을 내보겠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기대를 해보겠다 하면은 6만 5천 원대까지도 더 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게 5%긴 하지만은 굉장히 좀 높은 구간에서 사셨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 졸이는 현상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좀 심리적인 부담감을 좀 내려놓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6만 원대 되면은 그때는 좀 매도를 고려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절은 지금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긴 하지만은 일단 5만 원대 아래때 내려가면은 한 4만 7천 원, 4만 6천 원대까지는 4만 6,500원대까지도 좀 너프하게 보시면서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4만 6,500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좀 전량 매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상승 구간에서 6만 원대 되면은 마음 졸이지 마시고 그때는 좀 매도를 해보십사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도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해볼래. 그러면은 6만 5천 원대까지 바라봐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만약에 급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4만 6,500원대 급락이 36,500원까지 급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때는 전량 손절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3월의 저점에서 딱 10배 오르는 게 6만 원이네요. 시청자님, 목표 주가 제시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포스코 DX, 포스코 그룹 내 공장 자동화 기업인데요. 코스피 이전 상장의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6만 원 목표 주가 일단 제시를 하면서 2차로 6만 5천 원까지 내드리고요. 손절가 46,500원의 전량 매도 의견 제시됐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강병옥님이시고요. DSK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7,100원에 5% 비중 있으신 종목이시고요. DSK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전 거래일 금요일장에 10%, 거의 11%가 올랐었고 오늘장에도 장중에 22.8%까지 오르다가 11% 급등하면서 마감된 종목입니다. DSK 지금 어떤 전략 펴는 게 좋을까요? 이분께서 수익을 아직은 못 누리셨어요. 장중에 좀 수익 구간에 접어드셨다가 굉장히 지금 마음이 또 졸이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가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DSK와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는 좀 안 하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는 못합니다. 크지 못하는데 사실상 최근에 이제 이슈를 부각을 받았던 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바이오 쪽에 이슈를 부각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빠르게 좀 찾아보니까 사실상 그 DSK에서 뉴로바이오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로바이오젠에 대해서도 그 비만 치료제의 획기적인 치료법을 찾았다라는 것이 9월 1일 날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메디카 코리아 지분을 한 29%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시너지 효과의 현상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상은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온 것은 그만큼 좀 기대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비만 치료제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좀 반영이 된 것이지 뭐 크게 뭐 별다른 이슈나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이든 뭐든 이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 수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분들을 좀 많이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와 지금 당반기에 대해서도 이제 봤을 때도 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 장비에 대해서도 뭐 어느 정도 늘었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흐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모멘텀이 뛰어나거나 그렇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하면은 대략 한 7,500원대 되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그때는 매도 전략을 좀 취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매세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는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상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수익 정도 되시면 7,500원대는 마무리하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상 주가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 한다면 6,500원대 아랫대 이제 아랫대까지 내려온다 하면은 일단 6,200원까지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5,900원대 아래까지 내려온다 하면은 그 밑에는 그 밑에는 5,500원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상승 여력이 나와준다 하면은 7,500원대나 600원대 마무리 하시고요. 만약에 손절 구간을 뭐 지정을 해야 된다 한다면은 6,500원대 아래때 내려오면은 그때는 좀 손절을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뭐 6,500원대 그래도 뭐 비중이 적으니까 그렇다 하면은 나는 그래도 뭐 추가적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래 라고 한다면 5,900원대 아래때 내려오면 그때는 손절을 좀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DSK 이 종목이 디스플레이 장비와 또 태양광 쪽 사업, 여기에 비만 치료제 기대감 작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시는 들어가지 말자라는 그 어떤 조언이 사실 반종민 소장님이 그렇게 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거 근거가 있는 부분일 텐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질문 드려볼까요? 진짜 꼭 안 되는 이유 한 가지만 말씀을 하시면. 이전에 굉장히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게 되게 오래전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사실상 이게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2018년대였을 겁니다. 2018년대 그 거래 정지를 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네요. 그러니까 좀 더 넓혀 보겠습니다. 보면은 왼쪽에 그 지금 이렇게 당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기존에 지금 거래 정지를 2018년 3월 때 지정이 됐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좀 거래 정지가 풀렸었던 게 이제 뭐 9월 뭐 그 정도 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전에 좀 이러한 영향력이 좀 있었던 종목들은 다시는 저는 좀 보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뭐 일시적으로 뭐 테마적인 부분들이든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는 있긴 하지만 이전 2018년 때 이력이 있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기억을 해놓으시는 게 매우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가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되면서 재거래가 된 종목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 유념하시고요.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6,500원 선 아래 5,900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타이트하게 하시려면 6,500원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저기 일진홀딩스요. 네. 네, 50%에 4,950원에 샀어요. 예, 50% 근데 비중 있으시고, 예. 언제 손실은 그게 10%. 건전이나 올라나 하도 걱정돼 갖고. 예, 알겠습니다. 일진홀딩스, 우리 시청자분의 애를 먹이고 있는 종목 3,900원에서 바닥을 잡고 반등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4,200원 선까지 오늘 종가가 나오면서 오늘은 소폭의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사실상 그 매수가까지 올라가는 흐름들보다는 사실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지부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금 상황을 기다려 보셔라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상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주가의 흐름들을 좀 파악을 해보자면은 위에 굉장히 좀 많은 저항 구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5,000원까지 단기간에 한 번 정도는 빠르게 올라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4월부터 이제 4월부터 조정을 받았을 때 매집 주체가 그렇게 깨진 흔적은 없고 오히려 조정 시 그 매집 주체가 좀 많이 늘었던 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 홀딩스의 특징상 뭐 주가가 뭐 한 번에 세게 팍 오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비중이 50%시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5,000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5,000원 이상 됐을 경우에는 5,200원대는 비중을 그 50%에서 10%만 남기시고 전량 좀 어느 정도 그 10%만 남기시고 40%는 매도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기다려보고 일단 그 5,100원대 정도 때는 비중을 50%에서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매도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후에는 좀 더 길게 보시면서 5,800원까지 보시고요. 사실상 좀 더 만약에 아래쪽에서 안 좋은 시나리오가 나왔을 경우에
3,600원 내지 3,700원 정도 됐을 3,650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경우에는 그때는 좀 비중을 반 정도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홀딩스는 좀 장기간의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까지는 좀 더 기다려 보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5,100원대 결국은 50%에서 10%까지 비중을 낮추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한 6,000원대 이상까지 봐주시고 만약에 이제 내려왔을 경우에는 3,650원대는 비중을 좀 반 정도 축소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전략 저희가 정리해 드릴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일진홀딩스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를 작년에 롯데케미칼에 잘 팔았다 이런 이슈로 부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후에는 최근에 바닥권에서 그래도 바닥을 잡아준 수급 주체가 있다는 점 긍정적인 평가 나왔습니다. 다만 5,200원 선까지 매수가 이상 갈 가능성도 보고 있으니까요. 5,200원 선에 온다면 10% 비중 남기고 나머지 매도 의견이고요. 2차 5,800원, 손절가는 3,650원 선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좋은 날 님이신데요. 고려아연 49만 1,000원에 비중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고려아연 오늘 주가가 4.24%의 상승 나왔습니다. 54만 1,000원 선 기록하면서 이 종목도 비철금속 관련주의 대표 주자이자 2차 전지 쪽으로 변모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바닥권에서의 움직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과연 반종민 소장은 어떻게 대응하자고 전략 줄까요? 10% 수익 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모멘텀은 되게 좋습니다. 모멘텀은 되게 좋은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유상증자에 따른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나와줬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라임 사태와 관련된 이슈가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그 이슈가 그렇게 조용히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상승할 수 있는 그 흐름들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일단은 55만 원 정도 되면은 그때는 좀 전량 매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기대를 해보겠다 하면은 60만 원까지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하시면은 일단은 저라면 55만 원대 매도를 할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기대를 해보겠다 그러면 60만 원대까지는 최종 목표가를 지정을 하고 잡고 진행을 하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간에 순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0만 원대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은 라임 사태에 대한 이슈가 지금 나와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별로 그렇게 저는 그렇게 탐탁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55만 원대 저라면 매도를 하겠지만 60만 원대까지는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뭐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익절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52만 5천 원대 아래로 내려오면은 그때는 좀 마무리를 하시면서 끝내시자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 라임 사태와 고려아연의 그 연관성에서 고려아연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사실상 이슈가 이슈기 때문에 지금 매스컴에서도 나온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는 영향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세하게 좀 얘기를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슈가 불거진다 하면은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니까 60만 원대까지는 참고해서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려아연입니다. 라임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55만 원 1차 제시했고요. 최종 목표가 60만 원, 익절가는 52만 5천 원 선 제시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도 짧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양대 지수 움직임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고요. 또 지난주에 시장 분위기가 또 되살아나는 분위기였지만 또 사실 기대감을 키우기에는 또 달러나 또 금리 움직임 만만치는 않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코스피의 경우가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졌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반도체 쪽에서 많이 좀 어느 정도 이끌어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지금 현재 흐름에 대해서는 코스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2600포인트까지는 일단 안착을 내일 정도는
별 문제가 없다면은 추가적인 이 2,600포인트까지는 좀 안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계속 제가 뭐 몇 번을 말씀드리긴 하지만 반도체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가 초반에 이제 올랐지만은 결국 이제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렇지만 HBM3에 따른 양산이 이제 다음 달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은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업황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도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좀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HBM3 양산은 오히려 그 코스피에 대한 그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점을 좀 확인을 하면서 2600포인트까지는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코스닥은 좀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깜짝 놀랐던 것이 오히려 지금 그 에코프로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결국 이제 코스피의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수를 좀 이끌고 있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 코스닥의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로봇이든 AI든 간에 변동성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내일도 그 코스닥의 변동폭이 굉장히 좀 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좀 상승을 했다가 또 빠졌었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승을 했다가 빠졌지만 재차 몇몇 종목들은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변동성이 매우 심할 수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반도체는 살아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반도체는 그 삼성전자의 HBM3 양산 그리고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유효할 것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당분간은 조정세를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삼성과 연계된 기업들 위주로 좀 많이 살펴보시기 바라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로봇과 AI 섹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삼성과 관련된 연계된 기업들 위주로 보시되 최근에 지금 로봇은 좀 그 변수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로봇과 관련된 산업에 굉장히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소식을 잘 체크를 하셔서 대기업 위주로 그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된 기업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오늘 좀 이슈가 나왔던 것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상 우크라이나 재건은 그 관련된 종목들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네옴시티와 관련된 종목들과 유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옴시티가 이번 주 관련된 이슈가 나오는 것이 그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가 우리나라에 뭐 방한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크라이나 재건과 네옴시티가 같이 부각돼서 단기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네옴시티와 관련된 종목들은 결국은 사우디 국부펀드와 관련된 네옴시티와 관련 이슈가 같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유효하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G20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세계 최대 석유 기업 아람코 회장이 우리나라를 방한해서 또 투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지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우크라 재건, 네옴시티,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한 반도체 로봇 AI 관련주 관심 있게 보면서 코스닥의 변동성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장마감 이후에는 종목 고민 해결할 수 있는 오후 4시 진짜 쉬운 진단 기억해 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